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정확히 2주 후 오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여야가 지금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한 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은 움직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걸까요? 오늘도 관련 이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여름이 코앞인데 전기를 만들 석탄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요? 좀 더 보죠.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34%가 석탄 발전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등 러시아발 물량 부족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당연히 부족하니까 가격은 뛰겠죠.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석탄 확보 못하면 값비싼 LNG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전기료 인상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물가 오르는데 전기료까지 들썩거릴 경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있었던 소식입니다. 협치 강조 하루 만에 한동훈 임명 강행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 임명 재갈했습니다. 오전까지는 고민한다, 검토한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오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민주당, 야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전격적으로 오는 20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하기로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부결 가능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자, 기사가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동맹 IPEF 참여 확정했다. 이 기사는요. 조금 더 뭔가 나아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정부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가능성 크다 이 정도였는데요. 여기는 확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IPEF,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중국 빼고 나머지 국가들끼리 경제적으로 잘 지내봅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바이든 방한 때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24일 일본에서 출범 첫 정상회의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요. 뭐 북한이 완전 비상 상태고요. 반면에 우리는 좀 차분하게 좀 지내고 있는 상태인데 정부가 뭔가 좀 결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신종 변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확진자 7일 격리 이거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답니다. 코로나 확진제도 이제는 뭐 격리 이런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그쪽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당국은 20일 격리 의무 유지 여부를 발표하는데요. 남아공 변이 국내 유입도 첫 확인돼서 아직은 걱정을 해야 된다. 격리 유지한다. 이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화면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종욱 동국대 대우 교수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최진영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정은혜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빨간불. 자, 그럼 하루 만에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 전에는 뭔가 빨간불이 아니었다. 근데 하루 지나니까 빨간불이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 여야 관계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렇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갈했죠. 이제 취임한 겁니다. 어제 오후에. 자, 그러자 민주당 한덕수 부결 힘 실리나 부결하겠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냐는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협치 파기다. 그러니까 그 전날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협치, 협조 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고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도 했는데 하루 만에 강행을 했다는 거죠. 본회의 직전 총리 인준 여부를 결정하겠다. 지금 20일로 본회의가 잡혔어요. 이 총리 인준과 관련된 본회의가. 자, 여당에서는요. 민주당의 한동훈 반대는 조국 수사에 대한 원망이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능력, 자질 이거하고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거다. 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16개 부처 장관을 채웠습니다. 한덕수 총리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어제 한동훈 장관 저녁에 취임식을 바로 했어요.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새 정부의 첫 번째 법무장관으로 일하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습니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그러니까 뭐 어떤 경제범죄를 다루는 것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이게 폐지가 됐죠. 근데 바로 이걸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뭔가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강행의 야당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부결 만지자. 그러니까 오늘 많은 기사들이요. 한덕수 요 이름 뒤에 부결하는데 이걸 확정적으로 부결한다라고 쓰진 않고요. 고민이다, 만지작하고 있다, 검토 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독선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적혀 있네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후보자 이름이 또 여기 같이 적혀 있습니다. 김주호 교수님. 네. 자, 일단 이거 간단하게 좀 분석 좀 해주세요. 20일 어제 오후에 갑자기 본회의가 잡혔어요. 한동훈 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표결을 하기 본회의잖아요. 그동안 참 진통해서 날짜가 안 잡혔는데 날짜가 잡혔다는 거는 민주당이 부결을 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감정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추경 시정연설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협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같이 뭐 술 한잔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자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술상을 차려놓고 술상을 뒤엎어버리는 상황이 바로 그 다음 날 지금 어제 모습이 그거였다. 그렇죠. 이제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을 한다면 저는 적어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예를 들면 협치의 대상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어제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김현수 장관, 여가부 장관 등을 임명, 재갈하면서 동시에 정호영 장관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했다면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협치나 대화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호영 후보자를 계속 임명을 지금 유보하는 상황 자체들은 아무런 카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 자체가 압도적으로 예를 들면 부정적이에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카드와 서로 예를 들면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카드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접점은 없다. 20일 날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의 고민은 그런 내용들보다는 소위 6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문제가 더 아주 관건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결을 거죠. 시켰을 경우 이게 혹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인 거죠. 적어도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매조지는 마무리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 대한 가부 문제일 텐데 지금 임명 제가 볼 때는 인청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도 지금 무더기로 다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또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지방선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으로 좀 나름대로 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20일 날 감정적으로는 부결 흐름이 많습니다만 지방선거 때문에 상당히 고차원적인 계산이 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정적으로는 지금 격양된 상태지만 이거 덜컥 부결로 났다가 지방선거에 또 발목 잡기 뭐 이런 또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또 부담스럽다. 20일 본회의 직전에 각 정당에서는요. 의원들이 모이죠.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대충 방향을 정합니다. 그때도 주목을 좀 받겠네요. 지금.
자, 요 기사요. 여기 마지막 부분 다시 보죠. 여기 작은 제목 두 번째인데요. 정호영 후보자 낙마 여부가 변수가 될 듯이다. 지금 김종욱 교수께서 어제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뭐 지명 철회 이런 게 있었다라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게 없었다. 이게 지금 여전히 변수 남아 있다는 거예요. 다음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도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서울시장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가 됐죠. 국민의힘. 그래서 좀 뭐 선거 뛰어들었는데 어제 관훈클럽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저 같으면 정호영, 여기 제목입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으로 선택 안 했을 것이다. 그럼 이 뜻은 뭡니까 지금? 선택이 일단 잘못된 걸로 보여요. 제 생각에는요. 그 얘기를 한 거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한 발언도 있고요. 그에 앞서서 어제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좀 받아요. 한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문제는 결정 좀 하셨나요? 글쎄요. 아직 뭐 임명 안 한 장관 후보자가 몇 분 있죠.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오 후보께서 인사를 했다면은 이렇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셨을지 전체적인 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른바 복지 전문가 그런 분을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대통령께서는 그분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보는 그분의 어떤 열정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를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저희는 조용히 지켜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으면 그분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다. 대통령이 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뭔가를 봤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라면서도 저 같으면 안 하죠. 그게 결론 같네요. 지금 말에는요. 다음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또 목소리죠. 보겠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에요. 정 후보자를 얘기하면서 참 눈치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본인이 그만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법에 어긋나는 짓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국민 정서나 감정을 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눈치가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미안하지만 도저히 전국을 위해 안 되겠다. 당신이 사퇴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정호영 후보자 사퇴 이쪽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선택권자가 3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예. 또 다른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 예. 마지막 선택권자가 정호영 후보 본인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재호 상임고문께서는 이거 본인이 스스로 그만 안 두고 지금 눈치가 없다까지 얘기했어요. 저는 이재호 전 상임고문님이 예.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이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그래요? 생각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정호영 후보가 본인 스스로 사퇴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것을 그때 인수위 자체에서 막았다라는 그런 정황이 엿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던져야 될 땐 던져야 됐었는데 예. 타이밍을 못 잡다 보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실기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자질 예. 사퇴하고 싶어도 지금 사퇴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있으니까. 예. 결국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 선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결국 물밑 조율을 통해서 여야가 나름대로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안타깝지만 전혀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결국 지금 이제 그 6월 1일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입장에서 예. 민주당 어떻게 보면 당론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예. 제가 봤을 땐 당론으로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뒷다리 잡기 이 문제가 이 프레임에 걸린다고 하면은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뭐 전체 14개 지역 선거 그 광역 단체 중에서 17개 중에서도 예. 과반은커녕 진짜 호남과 제주도 정도? 예. 그 정도는 몰라도
세종시까지도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자 총리 인준 이 안을 부결시킨다면 그럴 위험이 있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뭐 카드가 없다는데 그럼 지금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까 정호영 후보자? 결국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 논쟁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사실 다가오는 20일 날 지금 총리 인준 투표가 예. 있지 않습니까? 그 전으로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결정은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예, 누가 하는 겁니까? 사퇴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진 사퇴 수순을 저는 밟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자진 사퇴 쪽으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가 시기를 좀 놓쳤는데 이제 막판에나 대해서나 결정할 것 같다라는 거네요. 자, 정은혜 전 의원께는요.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만약에 사퇴를 한다. 20일 본회의 전에 사퇴를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상관없이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약간 우리가 지금 뭐 시소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후보를 살리면 또 한 후보가 낙마가 되고 뭐 이런 구조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적어도 장관이라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도덕성, 국민의 눈높이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업무 능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리가 그 예. 평가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예. 또 장관 후보자분들이 또 자녀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정호영 후보도 그렇고 예. 지금 어제 임명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에서 예. 그 이민을 가 있는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육아와 교육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들이 이제 단체로 이제 어떤 뭐 청원 미국 사이트에 청원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히 유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미국 유학에서 어떤 절차가 예.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물론 뭐 사촌이 어떤 그런 또 논문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문제가 있다고 예. 그런 제기들도 나왔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정, 정의, 예. 상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그 공정이라는 것이 모두에게 유니버셜하게 동일하게 규정이 돼야 하는 건데 예.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려고 하는 장관들의 면면을 보면 예. 이것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가 그리고 이분들이 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예. 그리고 공심이 충분히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그 얘기는 때문에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든 어떤 형식으로 낙마가 됐어요. 그러면은 20일 날 표결에 들어갈 때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네,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민주당도 국민의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예.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간다면 예. 아마 저라면 반대를 누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결 가능성도 상당하다. 네네. 근데 이제 또 전체적인 당의 뭐 당론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전체적인 예. 그런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20일 전에는 정호영 예. 복지부 장관 예. 후보자가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것이 시기상으로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떤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좀 사퇴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 아까 이재호 상임고문은 대통령실이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좀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정호영 후보자 관련해서 당에서 설득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정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결정되기 전까지 당내 구성원들은 이를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탄핵 이후에 저희 당이 잘 못한 부분도 많았고 국민들께 심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쇄신하려고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많은 쇄신 노력을 했거든요. 많은 국민들과 많은 당원분들께서 지난 5년간 정권 교체를 위해서 광화문으로도 모이고 집회도 하셨고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이뤄낸 정권 교체였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정과 상식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 남아있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당내 구성원이라면 대통령 인사권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에서는 지금 물밑에서 의견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당 지도부도 계속해서 의견 전달하고 있고요.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도 계속해서 비공개적으로 이야기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일 전까지 오늘 내일 정도 한 이틀 남았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좀 있을지 대통령실도 좀 고민 속에 들어가겠네요, 지금요. 다음은요.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지금 저 민주당 저 보궐선거 후보가 됐죠. 언론 인터뷰가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 대목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뭐 초기 공약 뭐 파기 논란 뭐 이런 거에서 질문을 했는데 앞에 하다가 중간에 이 얘기가 나와요. 다만 총리나 장관 후보자 문제의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에 그러니까 정부 입장을 존중하고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취임이니까 총리, 장관 등 저 웬만하면 좀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거 해석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총리나 장관 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덕수 총리, 정호영 후보자 그냥 다 해주는 게 좋지 않는가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지금. 물론 요 인터뷰 날짜 감안하면 이게 한동훈 후보자, 한동훈 장관을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모호하긴 합니다. 근데 총리는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 김종욱 교수님. 네. 자, 그러면은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도 한덕수 후보자를 인준해줘야 된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시점 자체가 애매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인터뷰 시점이 좀 애매하죠. 어떤 형태로든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은 의총에서 결정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전 그래서 이재명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내에다가 메시지와 함께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쪽에 다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저 메시지는 정확히 중도층에게 가는 메시지인 거죠. 선거에서 중도층. 중도층이 어디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소위 국민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그것에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중도층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소위 그 후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을 일꾼론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일꾼. 근데 지금 일꾼론의 얘기 하나도 안 먹혀요. 이 인사 문제, 인사청문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부터 근데 만약 20일 날 이게 부결됐을 경우 아마 일주일 갈 거예요. 이 내용 가지고. 그러겠죠. 그러면 실제 선거를 전개할 때 이재명 엄청난 부담이라는 후보가 거네요. 얘기하고 있는 일꾼론을 예. 얘기할 시간 자체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예. 제가 볼 때 그래서 20일까지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애둘러 이재명 후보가 저런 방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20일 오전에 아마 있게 될 의총 결정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이재명 후보도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대목 보면 장관 후보자 얘기는 빼더라도 최소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인준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건 같아요. 최소는 지금. 일단 이렇게 인터뷰도 오늘 좀 나와 있습니다.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